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18분 격정 토로, 이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작년에 야당을 통해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4시 30분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본인은 성명서를 읽을 게 아니니까 밖에서 하자면서 국회 정론관 밖에서 하자고 취재진에게 이런 말로 윤 전 총장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이 말부터 꺼냈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그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윤 전 총장의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 저희가 속보성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내용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윤 전 총장의 격전 토로, 먼저 스케치부터 해볼까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의 대응이라고 할까, 아니면 윤석열다운 대응이라고 할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거,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언어로 맞서는 거. 신빙성 없는 괴문서다. 정치 공작 하려면 제대로 해라. 국회 나가라면 나가겠다. 내가 그렇게 무섭냐? 왜 이렇게 그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나갈까요? 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게 지난 금요일 3일입니다. 당시에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 전 총장이 곧바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그런 일을 했느냐부터 아마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파악을 했답니다. 그럼 본인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지? 그럼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주말에 조금 상황을 보고 주초나 주중에 적당한 때 입장을 밝혔다 했는데, 주말에 굉장히 이제 이 의혹이 그 확산이 됐죠. 그러다가 오늘 굉장히 상황이 무르익게 된 겁니다. 뭐냐? 첫째, 사주 의혹과 관련된 그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처음 취재를 해서 보도한 뉴스버스의 그 기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오늘쯤에는 그냥 우리는 취재한 대로 보도했다는 식으로 약간 톤을 낮추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이른바 제보자로 알려졌던 사람이 저 윤 전 총장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공익신고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을 때다. 그래서 할 말이 워낙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원고도 필요 없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작년 10월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생각납니다. 예. 여당 의원들과 맞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국회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윤석열 불러들여서 한번 윤석열과 1대1 정면 대결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좀 재밌게 볼 대목입니다. 예. 속보도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속보 내용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격정 토로 격양됐다. 이도원 의원님은 보셨을 때 작년 국정감사를 방불케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신빙성 없는 괴문서로 혼돈에 빠뜨렸다. 검찰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나, 그 윤 전 총장은 이 고발건을 괴문서라고 딱 잡아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지난번에 있었던 엑스파일에 관련해서도 괴문서라고 그때 윤석열 총장이 대응했던 적이 있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빙성과 내용의 어떤 확실성을 봤을 때 이게 인터넷 매체에서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현직 당시 검사가 작성을 하고 당시 야당 후보가 그걸 전달을 하고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그걸 사주한 것처럼 돼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증거 자료다라는 것을 아마 괴문서라는 단어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고발사주 의혹의 시작이
이른바 이제 그 캡처했다고 하는 고발장 그림하고 그다음에 판결문 기록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누가 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전달자가 누구인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디지털 근거에서 나온 정확한 자료이자 그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해명과 확인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 보도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야당의 유력 후보인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과거에 정치 공작을 했던 검찰의 종합적인 저는 공격이다 이렇게 아마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괴문서로에서 그 문서 자체나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그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김웅 의원이 또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나 김웅원으로 지금 작성자와 전달자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두 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사실 규명을 먼저 촉구하고 그 사실 규명에 나온 걸 전제로 해서 괴문서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인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내용들을 윤 전 총장은 괴문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뭐 윤 전 총장이 직접 관여됐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손준성 보냄 혹은 김웅 의원의 오락가락 해명인데 윤 전 총장이 괴문서로 규정했다는 건 윤 전 총장 나름대로도 승부수를 좀 던진 겁니까? 그렇죠. 뭐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진실성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지목을 했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보 자체가 제보자에게서 나왔고 김웅 의원의 어떤 핸드폰에서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온 상황이고 김웅 의원도 이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지 않고 오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단순히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예. 또한 출처와 작성자가 인정되어야지 인정되기도 전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출처와 작성자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단정적으로 괴문서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또한 제보자를 나와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보자에 대한 실명이라든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비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의도판에서 다 아는 사람이다. 뭐 나와서 떳떳하면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제보자가 이미 핸드폰까지 공개하고 제출하고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까지도 동의하고 관련 자료까지 다 제출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실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가름하기 전에 제보자를 나와라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취지를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발언 중에 이건 좀 지목이 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손준성 검사가 자신의 지시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웅 의원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손준성 검사에서 출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언급하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윤 전 총장의 육성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미혁 의원님, 제보자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라. 출처와 작성자 대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공익제보자냐라는 윤 전 총장 발언도 있는데 근데 앞서 발언을 보니까 이 제보자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고 했거든요. 정미영 의원님도 이분 아십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그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느닷없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그 군휴가 의혹 사건에서 그 당직 사병이 본인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요. 60일이 걸렸습니다. 2달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그 언론에서 좀 알아봤더니 제가 그걸 봤거든요. 보통은 2달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번 대검에서 이 제보자를 공익 제보자로 하는 그 기간이요. 한 지금 5일 정도 지금 아주 그 길게 봤을 때 5일 아니면 뭐 3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공익 제보자로 인정했다는 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검에 이 사건을 지금 담당할 사람이 대검 감찰인데 대검의 감찰부장이 그 한동수 부장이에요. 예. 이분이 그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면서 친여 성향이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려고 했을 때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이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꽤 빠른 시간 안에 공익 제보자로 결정된 것이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의심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마치 대검이 이 제보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면 더 나가면 대검과 민주당과 그 제보자가 같은 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딱 그 지점을 얘기한 겁니다.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과연 공익 제보자인가? 우리 공익 그 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요. 네. 그 지점이 사실은 아니에요. 언론에 먼저 제보한 사람은 그 공익 제보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점을 윤석열 전 총장은 딱 핵심적으로 찝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익 신고 관련된 그 법적인 문제를 한번 조금 더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공익 신고가 적절하냐고 이제 윤 전 총장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내용 그다음에 이제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공익신고법 10조를 보면 우선 언론 보도에 나온 거로는 그 공익 신고가 안 됩니다. 그 언론 보도에서 더한 어떤 보호할 증거가 있거나 그럴 때 되는 거고 또 이게 어떤 거짓된 그 어떤 그 신고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할 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고 시기 같은 경우도 그 추미애 그 전 장관의 그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있을 때 그 당직 사병이 60일 걸렸고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 그 의혹 사건 당시에 공익 신고한 분은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권익위에 다 제출했고 그때까지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날 첫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뉴스버스 관계자들이 취재원이 그 국민의힘 쪽이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하니까 갑작스럽게 그 공익 그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2, 3일 만에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어떤 그 공정성,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은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여당에서는요. 윤 전 총장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한 일이라면 자기 원래 본래 하는 일이라면 대검 차장,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차장한테 보고하든지 차장 보고를 하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총선 전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각종 그 선거사범 사건에 대한 지휘에 분주할 때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는 걸 가지고 해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윤 전 총장의 저 발언도 중요해요. 김건식 교수님. 예. 손준성 검사 당시 이 대검 정책관이 윤 전 총장과의 협의 없이 혼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이 대형 이 정치적 이슈를 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고발장 작성과 전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혹이 하나 있고요. 지금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게 사실일 경우에 윤석열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그걸 사주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입했느냐는 고발 사주 개입의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자체 의혹과 고발 사주의 개입 의혹이라는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격앙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가 그 손준성 당시 협력관 담당관이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는 받은 바도 없고 지신 바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후자의 차원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제하에서 보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발장 작성과 전달이라는 이 의혹 제기도 이러저러한 의혹들 보면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괴문서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준성 당시 기획관이 그 스스로가 하는 일에서 내가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면
저는 그게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깊게 참전하거나 깊게 규정하거나 전제하지 말고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권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공세를 피고 있는 건 윤석열 총장 게이트라고 하고 검찰의 사유화라고 하고 윤석열 총장의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윤 총장을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지 않았다. 이 사실만 가지고 저는 강력하게 저렇게 단호한 입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지금 이 사태는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수근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주장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손준성 검사 단독으로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본인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차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에게 보고가 올라오니까 차장도 못 받고 자신도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손준성 검사가 최강욱 의원 등 관련자들과 원한 관계도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도 안 했는데 왜 고발장을 만들어서 김웅 후보에게 주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제보까지 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남고요. 예. 두 번째는 도대체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특별한 관계도 없다는데 굳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잉 충성을 하려고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과 한동훈 검사장까지도를 대신해서 보고도 없이 고발장을 만들어줬을까?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예.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은 총선 때 바빠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김웅 의원도 총선 때 바빠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에게 자신이 윤석열 전 총장이 힘들겠다. 잘 보필해라. 이런 내용의 문자는 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모순점이 있고 4월 3일자 고발장인데 4월 3일에 일어난 일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4월 3일자 고발장을 보면 예. 굉장히 많아요. 참부설이랑 기사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4월 3일자에 보내면서 4월 3일자 일만 약간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제가 앞서 했던 목소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4월 3일 일어난 일이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검사가 썼다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윤 전 총장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하나 더 들어볼까요? 윤 전 총장은 여당 차원에서 국회 진상조사를 한다면 당당히 나가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국민들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공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저도 입장을 얘기하겠다. 여당이 부르면 응하겠다. 뭐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정미경 의원님. 근데 이틀 전인가요? 국회에서 긴급 법사위 현안 질의도 있었는데 이거 해당 의혹 관련해서 만약에 국회가 절차대로 윤 전 총장을 부른다면 부를 수 있는 절차는 있는 겁니까? 아니 국회는요. 여야가 합의하면 다 만들 수 있죠. 부를 수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제발 국회에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총장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과거의 윤석열을 떠올리게 해요. 그 총장 시절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당하게 그 국회에 가서 얘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싶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이것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손준성 검사가 나 모르게 했다라고 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독자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런 일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있냐 이러니까 아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지 마치 그게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나 모르게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마치 주목해서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 손중성 검사가 했다라고 말하는 건 전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아직 그거는 밝혀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김웅 의원이.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정미영 최고위원 말씀은 마치 저게 들리기에 따라서는 네. 손준성 검사에게 윤 전 총장이 책임 전가하는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그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뭐 대검 기획관이 분명히 네. 자기 할 일도 있고 또 그렇죠. 총장과 차장과 같이 네. 하는 일도 있다 이 네.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검사였는데 저 밑에 있는 수사관이 뭐 어떤 일을 할 때요. 저의 허락을 받고 반드시 저의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윤석열 총장은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제발 불러주십시오. 윤석열 총장을. 저는 저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평가를 내리기 전에 뭐 이틀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 정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안 부를 이유도 없고 그럼 조만간 국회 열려서 윤 전 총장 예전 국정감사처럼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현안 질의도 있지만 이제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뭐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건데 지금의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야권 1위 그 대선 주자 1위 또는 뭐 여야 합쳐서 1위 이렇게 오르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작년 10월에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향해서 끝없이 공격하는 여당 의원들을 혼자서 필마단기로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 또 중도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강단 있다. 지도자로서 뭔가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거죠. 예.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부르겠다고 할 때 얘기는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국회에서 불러서 할 얘기가 무슨 부동산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이 아니에요. 검찰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이랑 1대1로 맞서가지고 재판할 수 있을 만한 여당 의원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나와라 하지만 막상 나가겠다 하니까 조금 아마 그 여당에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도훈 의원님 말씀은 다른 분야도 아니고 윤 전 총장의 전문 분야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나섰을 때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문 분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하는 거죠. 그 현안을 두고 싸우는 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지금 뭐 사건명이 붙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뭐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국회에서 이런 공방이 오고 가게 되면은 여당 의원들의 태도, 윤석열 그 예비 후보의 태도 이런 거를 보면서 파악을 할 텐데 아마 국정감사 때처럼 아마 윤 전 총장은 강하게 나가고 딱 부러져 얘기할 겁니다.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당 의원들이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보다 얼마나 진전된 어떤 정보와 자료로 무장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거기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을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게 국회 출석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